경영 전략 얘기할 때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마이클 포터. 근데요, 이 거장의 이론에 아주 그냥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불과 10년 사이에 경쟁을 보는 그의 시각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역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략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경쟁, 이거 과연 우리 회사의 독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약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요, 포토 교수가 내놓았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살펴봐야 해요. 자, 보세요. 1980년에는 경쟁은 위협이니까 어떻게든 막아내라고 방어벽을 쌓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딱 10년 뒤 1990년에는 바로 그 경쟁이 혁신을 이끄는 엄청난 힘이라고, 성공으로 가는 로켓 엔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 입에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포터의 첫 번째 주장, 바로 경쟁은 비즈니스에 해롭다는 관점부터 시작해보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 바로 파이브 포스 모델. 신규 진입자는 언제 쳐들어올까? 구매자들은 가격을 얼마나 깎으려고 할까? 이런 것들이죠. 이 모델에서 경쟁은요, 우리 회사의 이익을 5방향에서 갉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옆집 가게랑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방에서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압박인 거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경쟁은 곧 가치의 파괴자다. 그러니 기업의 목표는 뭐겠어요?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포터가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의 새로운 다이아몬드 모델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펼쳐져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던 그 치열한 국내 경쟁이 말이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이 순식간에 기회로 둔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포터의 역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염병 같다고 피하라던 바로 그 경쟁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비타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두 주장이 전부 사실일 수가 있죠? 자,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쟁이 다 똑같은 경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LG 토마스입니다. 1996년에 나온 경쟁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에서 말이죠. 토마스는 이렇게 분석해요. 포터가 헷갈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경쟁에 대해 각각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 첫 번째 얼굴이 바로 정적 경쟁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쟁, 딱 포터의 파이브 포스 모델이 설명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시장이라는 파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너도 나도 더 큰 조각을 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제로 썸 게임. 예를 들면 소금이나 시멘트 시장 같은 거요.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엔 누가 더 싸게 파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얼굴, 바로 동적 경쟁이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모델의 핵심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정해진 파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혁신으로 아예 파이 자체를 더 키우거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내는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시장을 떠올려 보시면 딱 맞아요. 어제 최신 기술이 오늘은 구닥다리가 되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혁신 전쟁터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은 가격 후려치면서 내 밥그릇 지키려는 수비적인 싸움, 즉 정적 경쟁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무도 생각 못한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싸움, 바로 동적 경쟁입니다. 이건 싸움의 룰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적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 가치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당연하죠. 제 살 깎아먹히니까. 그런데 동적 경쟁은 어떻죠? 오히려 경쟁이 붙을수록 기업 가치가 어느 지점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와, 경쟁이 진짜로 약이 되는 순간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구분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산업을 직접 한번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산업이 정적인 전쟁터인지 동적인 혁신 경주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동적 자원 풍부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업계가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뿜어낼 잠재력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산업의 동적 자원 풍부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가?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 만약 그렇다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동적인 혁신 레이스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쟁은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달려야 할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입니까? 정해진 땅을 뺏고 뺏기는 정적 경쟁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적 경쟁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전략이 그 전쟁의 룰에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문제입니다.